조선시대 가장 금지된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양반 부인과 하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들켜서는 안 되는 단 한 줄의 편지로만 이어지던 위험한 고백이었죠. 오늘은 조선의 한 부인이 남긴 비밀 편지 한 통을 따라 500년 전 사랑의 향기를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편지는 단순한 연애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이면을 드러낸 사랑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남원 김씨 부인은 18배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벼슬아치 이윤택, 나이 차는 20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이 아닌 시골의 종택에 홀로 남아 남편이 돌아오길 매달 기다렸습니다. 햇살 한 줄기 드는 안채, 비단 옷에 쌓여 있어도 그 마음은 늘 겨울 같았습니다. 하녀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조차 부러웠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의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시부모께 공양을, 낮에는 바느질을, 밤에는 독서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늘 책이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안채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언제나 멀고도 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했습니다. 부인은 말을 적게 하고 웃음을 삼가며 밖을 내다보지 말아야 한다. 매일같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예하고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선 무언가가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등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1년에 두세 번 돌아올 뿐이었고 돌아와서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문을 잇기 위한 도구.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남편이 새서리를 데려왔습니다. 젊고 고든 눈매를 가진 남자. 이름은 윤도현이라 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고 문서를 다루며 가끔 남편 대신 안채로 문서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신경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붓을 드는 모습, 먹향이 퍼질 때의 손끝의 섬세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서리는 매번 공손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을 아꼈으며 부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네는 문서에서는 단정한 글씨와 은은한 먹향이 풍겼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문서를 받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글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윤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서당에서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부인마님. 글씨가 참 곱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윤도현은 고개를 들어 부인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날부터 부인은 매일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 움직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내리는 먹물,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가 쓴 글씨의 한 획 한 획. 그것은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뺨에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뭘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인이 다과를 옮기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윤도현이 달려와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손과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짧은 접촉이 한겨울의 불씨처럼 마음을 흔드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부인마님?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고
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를, 그의 떨리던 숨소리를, 그 모든 것을 지우려 애썼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 돼.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윤도현을 피했습니다. 문서는 하녀를 통해 전달하게 했고 마당에 그의 모습이 보이면 일부러 안채 깊숙이 숨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오히려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그의 글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에게 전할 문서를 윤도현에게 건네던 날 그녀는 문서 끝에 짧은 글귀를 써 넣었습니다. 비에 젖은 매화는 피지 않아도 향기롭구나. 그건 첫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어 건넬 때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도현은 문서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문서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눈 내린 밤에 매화를 찾아가면 향은 이미 내 마음에 있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금지된 일임을 알면서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붓과 종이로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편지를 쓰는 부인. 글자를 쓰다 말고 멈춰 숨을 고르는 그 떨림.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대의 숨결은 봄바람 같소. 당신의 글을 읽으면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편지는 언제나 짧았지만 그 안엔 수백 번의 눈빛과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종복을 통해 몰래 편지를 전했고 부인은 작은 향낭 속에 그 편지를 간직했습니다. 그 향낭을 가슴에 품을 때마다 그녀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점점 길어졌고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내내 한 번도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글을 읽으면 제 가슴이 뜁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실입니다. 윤도현의 답장이 왔습니다. 부인마님, 저는 감히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분도 낮고 가진 것도 없으며 부인마님을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부인마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부인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한밤중 달빛만이 안채를 비추던 시간 부인은 촛불을 켜고 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마음이 죄라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대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고 밤이 되면 그대에게 보낼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시를 주고받았고 때로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으며 때로는 단 한 줄의 안부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그대는 괜찮습니까? 오늘은 달이 밝습니다. 그대도 이 달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한여름의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 부인은 잠시 바깥 공기를 쐬겠다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속이었을까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던 두 사람.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매미 소리만이 요란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도현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죄라 하겠지만 제겐 생명과 같소. 그 짧은 한마디가 지금껏 쌓아온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닿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달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모든 걸 숨겨주었습니다. 부인마님, 그냥 김씨라 불러주세요. 김씨.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한 줄의 시를 함께 써내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 겹치니 죄도 사랑도 하나이네. 부인은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의 온기, 그의 숨결,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가끔 달밤에 마주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도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아니 김씨, 후회하십니까?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이 마음이 죄라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행복한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며칠 뒤 하녀 하나가 떨어진 편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는 순식간에 남편의 손에 들어갔고 집안은 폭풍처럼 뒤집혔습니다. 남편 이윤택은 편지를 읽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윤도현을 붙잡아 오라 명했고 부인을 안채 깊숙한 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남편의 고함 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쓴 것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부인의 대답에 남편은 편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양반집 부인이 천한 서리와 정을 통하다니. 저는 그와 정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뭐란 말이오? 마음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마음? 마음이라고?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마음이 있어? 당신은 이 집의 부인일 뿐이오. 아들을 낳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오. 마음 따위는 필요 없소.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의 부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입 닫히시오. 남편은 손을 들었지만 결국 내리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문을 박차고 나가며 외쳤습니다. 당장 그 서리를 끌어내라. 윤도현은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곤장이 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피가 튀었습니다. 부인은 안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질 소리, 신음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녀는 벽에 기대어 몸을 떨었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그녀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녀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곤장이 끝나고 윤도현은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배지로 가던 도중 그는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인은 안채에 감금되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들어왔고 창문은 모두 막혔습니다.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그녀는 그곳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리라.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여전히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지 오래되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슬픔도 다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느냐? 부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 그깟 사랑이 뭐가 중요하다고.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복이 장터에서 사온 책 속에서 낯익은 글씨체의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책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매화는 시들어도 향은 남는다. 부인은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그대 향은 내 안에서 시들지 않소. 이 생에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다음 생에는 부디 떳떳이 그대 곁에 서고 싶소. 먼 길 가시오. 건강하시오. 그리고 행복하시오. 편지를 다 쓰고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남원 김씨 부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24. 결혼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하녀가 그녀의 품을 정리하던 중 그 편지와 향낭이 함께 있었다고 전합니다. 향낭 속에는 윤도현이 보낸 모든 편지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마지막 편지는 윤도현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소문에 의하면 부인이 죽은 날 밤 어느 남자가 종택 담장 밖에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실록에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 기록이 지워진 것입니다. 다만 남원 김씨 부인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쓴 시 한 구절은 지금도 민요매와 타령의 한 부분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쓴 것이다. 사랑은 시대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붓과 종이었고 지금은 휴대폰과 메시지일 뿐입니다. 다만 그 마음은 조선의 부인이나 오늘의 우리나 다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 때문에 세상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한 장의 편지로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은 죄가 되었고 그 죄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